안녕하세요. 전몽술 모사입니다. 오늘은 그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오랫동안 그 어떤 적자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경우에 가장 비용이 많이 큰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를 공거사직통을 통해서 해고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거는 그 공인노무사가 전문가로서 어떤 법과 또 인사관리 차원에서 적절하게 회사를 컨설팅 해주고 또 이럴 경우에 근로자를 위한 또 회사를 위한 방법 이런 최선의 방법이 뭔가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주는 게 그 공인노무사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조정은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구조조정에도 회사가 그러니까 필요한 수술을 때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공인노무사로서 사업을 하면서 망한 회사를 많이 봤고 또 망한 회사일 경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최단금도 해봤고 또 특히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인건비를 적절하게 줄여야 되는데 뭐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공인노무사가 그 사건을 맡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맞춤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때는 근로자였기 때문에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또 진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가 살아남아야지 계속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이 보장되고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로 이게 구조조정 컨설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어려운 시국에 퇴직하는 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지를 않으면은 그 회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그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선 구조조정을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진단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보면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지 구조조정이 가능한데 그런 조건에 이르는지를 우선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 정당한 사유는 취업규칙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그런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사유 중에 경영상 해고, 다시 말해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해고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 회피 내용이나 대상자 선정이나 또 근로자 대표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한 해고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우선 해야 될 게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해고 말고 이제 어떤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또 무급휴직이나 아니면 또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전직 지원 프로그램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도입을 해서 또 해고를 회피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느 정도 희망퇴직금이라고 하는데 ERP라고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금을 적정한 선에서 근로자한테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이걸 수용하게 되면은 명예롭게 퇴직하는 이게 명예퇴직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원이 안 나오면은 그때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50일 전에 해고 계획을 통보를 하고 전 직원한테 발표하고 또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근로자 대표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서도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선정을 해서 바로 대상 근로자한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네가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어떤 희망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퇴직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회사가 주고 있는 그 정리해고금 아니면 희망퇴직금 이게 마지막 근로자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으면은 바로 해고 통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은 근로자는 대부분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 안 할 경우도 회사가 이 정리해고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근로자는 뭐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어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그걸 거절했더라도 나중에 해고 통지를 하는 순간까지도 회사가 기회를 더 줄 경우에는 다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이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서 대부분 잘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그 노무사가 하는 일이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